울릉도 앞바다 위에 펼쳐진 이 장면은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다. 동해 한가운데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섬 울릉도에 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공항 활주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공정률 79%. 이 숫자는 단순한 진척도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국가 인프라의 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울릉공항은 처음부터 평범한 공항이 아니었다. 평지가 거의 없는 섬, 사계절 내내 변덕스러운 해상 기상, 거센 파도와 강풍, 그리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 이 모든 조건은 공항 건설에 있어 최악의 환경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울릉도는 오랜 세월 동안 항공교통에서 사실상 고립된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푸른 동해 위로 직선 형태의 활주로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방파 구조물과 매립 구간이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처럼 연결돼 있다. 이곳은 단순히 땅을 베어 만든 공간이 아니라 바다와 싸우며 한 치씩 전진해온 공사의 결과물이다. 울릉공항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 공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해상공항 건설 사례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상 활주로와 달리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바다 위에 조성되고 있으며 파랑과 조류, 해저 지반 안정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작은 계산 오류 하나가 전체물 79%라는 수치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얼마나 부었는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미 핵심 구조물 대부분이 자리를 잡았고 활주로 형태는 위성사진이나 항공 촬영을 통해 명확히 식별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울릉공항은 계획서 속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이 변화는 울릉도의 시간 개념 자체를 바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상 악화로 배편이 끊기면 며칠씩 고립되던 섬이 항공교통을 통해 하루 만에 육지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응급 환자 이송, 물류, 관광, 행정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울릉공항을 바라보는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 완공은 아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공사는 진행됐다. 79%라는 숫자는 실패의 가능성보다 완성의 현실성을 훨씬 더 크게 보여주는 단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깊어진다. 이 활주로가 어떻게 바다 위에 고정됐는지, 무엇이 이미 끝났고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공항이 단순한 지역공항을 넘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모든 핵심은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공정률 79%라는 표현 뒤에는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세부 공정들이 숨어있다. 울릉공항 활주로 공사는 단일 공정이 아니라 해상 구조물 설치, 방파 시스템 구축, 해저 지반 안정화, 매립과 상부 구조 형성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고난도 작업의 연속이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구간과 아직 진행 중인 구간을 구분해보면 이 공사가 어느 지점까지 도달했는지 보다 명확해진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곽 방파 구조물이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파도를 정면으로 맞는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외부 해상 에너지를 차단하는 구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현재 방파제의 주요 구간은 이미 연결이 완료됐고 이를 통해 내부 작업 구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면 조건을 확보한 상태다. 그 다음 단계로 핵심이 되는 부분이 해저 지반 처리다. 울릉도 인근 해역은 수심 변화가 급격하고 안반과 연약 지반이 혼재돼 있다. 이 때문에 단순 매립 방식은 처음부터 배제됐고 해저를 닫힌 구조로 보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활주로 하부를 지탱하는 주요 기초 구간은 이미 형성이 끝났으며 추가 보강은 일부 구간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 위에 올라가는 매립 구간 또한 상당 부분 완료됐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활주로의 직선 윤곽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점 형태로 존재하던 구조물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면서 비로소 공항이라는 개념이 시각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활주로 상부 구조는 단순히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평면이 아니라 하중 분산과 배수,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사 속도는 초반보다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울릉공항의 경우 활주로 길이와 폭이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설계됐기 때문에 오차 허용 범위가 매우 좁다. 몇 센티미터의 차이가 항공기 운용 안전성에 이로 인해 현재 단계에서는 반복적인 측량과 검증, 보완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공정률 수치만 놓고 보면 아직 20%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위험한 고비는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다. 해상 구조물 붕괴 위험, 대규모 기상 변수, 해저 지반 문제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활주로의 형태를 완성하고 항공기 운용을 전제로 한 세부 구조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지점부터 울릉공항은 더 이상 건설 가능성을 논하는 대상이 아니라 언제 완공되느냐를 이야기하는 프로젝트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위에서 바라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다음 부분에서는 항공 촬영과 위성 시점을 통해 드러난 울릉공항의 현재 모습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울릉공항 활주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 구조물이 어떻게 바다 위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 공사는 단순한 매립이 아니라 해상과 해저 환경을 전제로 한 구조공학의 집약체에 가깝다. 눈에 보이는 활주로, 아래에는 수면 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대한 기초 시스템이 깔려있다. 울릉도 인근 해역은 일반적인 연안과 다르다. 수심이 짧은 거리 안에서 급격하게 변하고 파랑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개방 해역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단순 방파제와 매립 방식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바다를 막는 구조가 아니라 바다의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됐다. 먼저 핵심이 되는 것은 해저 고정 구조다. 해저에는 안반층과 비교적 연약한 지반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점을 선별해 구조물을 배치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활주로 하부는 다층 기초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중이 특정 지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설계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파도나 조류에 의한 미세한 움직임이 전체 구조로 확산되지 않게 된다. 그 위에 형성된 상부 구조는 파랑 대응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울릉공항 활주로 외곽은 단순한 직선벽이 아니라 파도의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소멸시키는 형태를 띠고 있다. 파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위로 흘려보내지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강한 파랑이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해역에서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공사 과정에서의 순서다. 울릉공항은 한 번에 모든 구간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성을 확보한 구간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때문에 공사 속도가 느려 보이는 시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선택이었다. 활주로 상부가 형성되기까지 수차례의 시험과 검증이 반복됐다. 기상 조건이 조금만 나빠져도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구조물 상태를 재점검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러한 과정은 외부에서 보면 비효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상 공사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다. 현재 단계에 이르러서는 구조물 자체의 안정성은 이미 확보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공정은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항공기 운용에 맞게 다듬는 단계에 가깝다. 이는 울릉공항 활주로가 더 이상 실험적인 시도가 아니라 실제 운용을 전제로 한 시설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부분에서는 항공 시점에서 확인되는 활주로, 형태와 주변 해상 지형,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본다. 위에서 내려다본 울릉공항의 모습은 지상에서 바라볼 때와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섬의 험준한 지형 사이로 갑자기 나타나는 직선 구조물은 이 공항이 자연지형에 순응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공간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항공 촬영과 위성 영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활주로의 방향과 배치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섬의 지형을 따라 굽어있지 않다. 바람 방향과 이착륙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바다를 향해 곧게 뻗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선택은 필연적으로 해상공사 비중을 크게 만들었고 동시에 이 공항을 다른 섬공항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특징이 됐다. 과거의 항공사진과 현재 영상을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극명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해역은 파도와 안반만이 보이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방파구조물이 윤곽을 형성하고 그 안쪽으로 매립구간과 상부 구조가 연결되며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위에서 보면 이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인 확장으로 읽힌다. 특히 활주로 중심선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이 선은 단순한 기준선이 아니라 공항 기능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시각적 신호다. 활주로의 폭과 길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이 공간이 항공기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사실이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주변 해상 지형과의 대비도 인상적이다. 자연 상태의 해안선은 불규칙하고 거칠지만 공항구역은 임의적으로 정리된 질서를 띠고 있다. 이 대비는 울릉공항이 단순한 지역시설이 아니라 섬의 공간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위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높이를 바꾼 시점이 아니다. 그 시점에서는 울릉공항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울릉도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가 보인다. 활주로와 접속도로, 향후 확장 가능 구간까지 포함해 공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간 축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시점에서 울릉공항은
더 이상 공사 중인 현장이 아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미 완성된 공항의 형태를 거의 갖춘 상태다. 남아있는 공정은 이 형태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느냐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각적 완성도에 그치지 않는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공항이 울릉도의 경제와 생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울릉공항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섬에 공항 하나가 추가된다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 활주로가 완성되는 순간 울릉도의 생활 구조와 경제 흐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인식까지 동시에 변화하게 된다. 지금까지 울릉도를 규정해왔던 가장 큰 제약은 접근성이라는 단 하나의 문제였다. 기존의 울릉도 교통은 해상 노선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기상이 조금만 나빠져도 여객선은 결항됐고 주민과 방문객은 예측 불가능한 일정 속에 묶여 있어야 했다. 이 구조는 관광산업의 확장을 제한했고 응급의료 대응과 행정 효율성에도 분명한 한계를 만들어냈다. 울릉공항 활주로가 가동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분야는 시간이다.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성 향상이 아니라 섬의 생활 리듬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하루 안에 육지와 왕복이 가능해지면서 울릉도는 고립된 공간에서 연속된 생활권으로 전환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변화는 더욱 직접적이다. 관광 수요는 계절과 기상에 덜 좌우되는 구조로 바뀌고 체류형 관광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유입될 여지가 커진다. 물류 역시 해상 운송에만 의존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긴급 화물과 고가 물품의 이동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응급의료와 재난 대응에서의 의미는 더욱 크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는 중증 환자 발생 시 헬기나 해상 이송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기상 조건에 따라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였다. 공항이 운영되면 정기 항공편뿐 아니라 긴급 이착륙을 통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해진다.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섬 주민의 생존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변화다. 국가 차원에서 울릉공항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울릉도는 지리적으로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 지역의 접근성과 상시 운용 가능한 인프라 확보는 평시와 비상시 모두에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 울릉공항은 군사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시설은 아니지만 국가 기반 시설로서의 가치는 분명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 균형이라는 측면이다. 울릉공항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 인프라에서 벗어나 도서지역에도 동일한 이동 권리를 제공한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국가가 어떤 공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울릉공항은 이미 지역사회의 기대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찬성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 공항이 울릉도의 미래를 바꿀 변수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변수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마지막 남은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드러나는 남은 과제와 위험 요소, 그리고 완공 이후 울릉공항이 맞이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울릉공항 공사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질문은 가능성에서 현실로 이동한다. 이 공항이 완공된 이후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작동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는가가 핵심이다. 공정률이 높아질수록 기대와 함께 우려도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가장 먼저 남아있는 과제는 기상 조건에 대한 대응이다. 울릉도는 연중바람과 해무, 급변하는 기상이 반복되는 지역이다. 활주로, 구조물의 안정성과 별개로 실제 항공기 운항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운용 단계에서 검증돼야 한다. 이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기준과 판단 시스템의 문제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항공편 구성이다. 울릉공항은 대형 공항이 아니라 제한된 규모의 항공기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선택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지만 초기에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공항이 완성됐다고 해서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의 공존 문제 역시 완전히 끝난 논의는 아니다. 해상 매립과 구조물 설치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측은 완공 이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울릉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해상공항 프로젝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공항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제 이 공항은 계획의 영역이 아니라 운영을 전제로 한 현실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남은 과정은 실패를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고민하는 단계다. 완공 이후 울릉공항은 울릉도의 일상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다. 섬이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은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선택지가 일상 속에 스며들게 된다. 이는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바라본 활주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울릉도가 더 이상 고립된 끝점이 아니라 연결된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79%라는 숫자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거의 완성된 하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울릉공항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울릉도의 미래는 이 활주로를 중심으로 서서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완공과 동시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될